실행을 해보면 예, 다 돌았습니다. 다시 이 폴더 열어서 이 파일 열어서 보면 이렇게 필요한 값들이 제대로 다 다시 좀 이렇게 다운받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아웃룩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아웃룩에서 비포 잡이 지금 비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잡들이 애프터 잡으로 모두 그대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아웃룩으로 특정한 메일함에다가 내가 모아놓은 메일들을 그 메일에 있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난 메일은 작업이 끝났다라고 표시된 다른 폴더를 이동시키는 이와 같은 작업 자체를 UiPath를 통해 완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폴더, 아웃룩 안에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job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있는 요 폴더의 내용들, 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메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름, 전화번호, 특이사항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메일들을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양식으로 취합하고자 하는 양식, 엑셀 양식이 있을 때 이 양식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리마크에 대한 내용을 넣고 이 값들을 가지고 온 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어드레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메일의 제목이 어떻게 됐었는지까지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로 업로드를 하고, 요 작업이 끝난 이 메일은 요 01번 애프터 잡이라고 되어 있는 요 폴더로 자동 이동을 하는 요런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iPath 띄워보고요. 여기 프로세스에 아웃룩 오토매틱으로 해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메인 워크플로우 하나 만들고요. 처음에 아웃룩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아웃룩 메일 get 아웃룩 메일 메시지 이쪽으로 넣어주고, 여기에는 어카운트는 제 메일 주소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before job 요거 F2 컨트롤해서 요 before job 이쪽에 넣어주고, 언리드에 대해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메일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체크 없애주고요. 여기 메시지, 여기 변수 하나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변수 o 메일, 아웃룩 메일, 그리고 타입은 여기 눌러서 브라우즈 for 타입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리스트 부등호를 하면 이쪽에 있는 요 리스트 넣고, 여기서 다시 리스트 종류 브라우즈 for 타입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메일 메시지 해서 닷넷 메일의 메일 메시지 이렇게 해서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o 메일이라는 값을 여기에 있는 여기에 o 메일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for each 문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래 넣고, 요 아이템이라고 해도 되지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메일로 해 놓을게요. 메일로 해 놓고 여기 o 메일 요 그대로 넣어주고, 여기 오브젝트를 메일 메시지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 메일에 대한 동작을 할 거고요. 그럼 요 각 메일에서 그 다음 할 일은 요 바디에 있는 메일의 바디에 있는 글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값을 가능하면 줄바꿈이 있을 때마다 좀 쪼개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메일 바디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스트링 값으로 가져올 게 아니고요. 여기는 array of t로 가지고 오는데 이 array of t에서 안에 있는 값은 스트링으로 구성된 array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여기 activities에서 assign 해서 assign 값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 assign에서 들어가는 값은 메일 바디가 될 것이고, 이 바디에 들어가는 값은 메일에 있는 값들 중에서 바디에 있는 값인데 그것을 toString으로 해서요, 스트링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스플릿을 하는데, 이 스플릿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environment new line to character array 이렇게 하면 줄이 바뀔 때마다 이 값을 분리를 해서 embod라는 요 array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for each 문을 쓸 겁니다. 그래서 for each 문을 이쪽으로 집어넣고, 요번 for each에서는 embody 값을 가져올 거고, embody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if 문으로 해서 계속 좀 값들을 넣을 건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값들을 하나하나 좀 변수로 전환할게요. 그래서 어떤 잡을 돌면서 name 값하고 잡을 돌면서 폰, 리마크, 메일 어드레스, 메일 타이틀, 서브젝트라고 볼게요. 서브젝트.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if문 들어갈 겁니다. if가 들어가서 if문 이쪽으로 집어넣고, 자, 요 바디 문구에서 이제 쪼개서 가지고 온 값 중에 이제 하나씩 아이템을 볼 건데, 그 아이템의 값을 또 toString, 스트링 값으로 바꿔봤을 때 이게 contains 해서 이게 과연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contains를 했을 때 얘가 이름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여기는 assign을 쓰겠습니다. 다시 assign 이렇게 여기로 가지고 오고, 요 assign에는 처음에 name 이름이니까 name이겠죠. name 값, 여기 들어가는 값은 아이템의 toString의 replace 값을 그대로 가져오긴 하는데 정보 조금만 바꿀 거예요. 뭘 바꿀 거냐면 이름하고 한 칸 띄우고 콜론하고 한 칸 띄우고 값은 없애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값을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바꿔서 나머지 값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네임 값이 가져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이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 컨트롤 V, 다시 요 바깥에 네모 눌러서 바디를 눌러서 컨트롤 V 하면 또 한 번 더 붙죠. 자, 그렇게 해서 요 값을 좀 그대로 쓸 거예요. 이름, 그 다음에 쓸 거는 이름이 아니라 전화번호. 그래서 여기는 name이 아니라 j 폰, 그리고 여기 toString에서도 이름 땡땡이 아니라 전화번호 땡땡. 그 다음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특이사항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요거는 리마크,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름 땡땡이 아니라 특이사항 땡땡. 요렇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바디를 돌면서 매일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바디에 있는 내용을 찾아가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특이사항 값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좀 접어서 좀 간소화시켜서 다시 좀 줄여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값은 요 메일에서의 바디도 봤지만 그 메일에서의 타이틀하고 메일에서의 메일 보낸 사람의 메일 주소, 요 값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어사인을 한 번에 두 개를 더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어사인 말고 멀티 어사인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멀티 어사인, 멀티플 어사인이네요. 멀티플 어사인이 있는데, 이 멀티플 어사인을 여기 이 친구 다음에 가져가고, 여기에다가 넣을 값은 잡으로 가지고 오는 메일 어드레스 값이 있고, 그 다음 여기 add 눌러서 j로 해서 또 가지고 오는 메일 서브젝트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여기 메일의 from toString, 그리고 여기도 메일의 subject toString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여기는 다시 메일의 sender toString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멀티 어사인까지도 완료가 됐고, 이제 필요한 값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엑셀에다 이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 엑셀 집어넣는 값이 빠졌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엑셀을 먼저 불러와야 되니까요. 여기에다가는 read range, 엑셀에 있는 read range 말고 시스템 파일 워크북에 있는 read range, 요거 가져오면 요거는 이제 바로 폴더까지, 파일 이름까지 바로 고를 수가 있어서 엑셀에 있는 read range를 할 경우에는 엑셀 을 먼저 열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요 바로 그 워크북 안에 있는 리드 레인지를 하면은 어느 파일을 불러올 것인지부터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파일이 있는 곳을 경로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엑셀에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오토 파일 요거 열기, 그 다음에 시트 1 그대로 쓰는데 여기 범위 값은 그냥 완전히 블랭크로 해버리면 전체 값을 가져올 거니까요. 전체 값 그대로 가져오고, 그랬을 때 그럼 요 값을 가지고 왔을 때 쓰는 베리어블이 필요하니까 요 베리어블 하나 더 만들어서 메일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스트링이 아니라 형태가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고, 요 값은 여기다가 메일 dt 이렇게 하면 요 값을 가져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r each 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for each 문에서 반복문이 한번 돌아서 하나의 메일 개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이 값들을, 여기 값들을 찾아온 값들을 데이터 테이블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dd row를 하면 add data row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요거를 요 밑으로 이렇게 가져오고요. 요 add data row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건데, 데이터 테이블 어떤 거 쓸 건데, 요게 아까 전에 봤었던 mail dt 요거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 로우에 들어가는 값을 하나하나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서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괄호 먼저 치고요. 여기서 처음에 들어갈 게 name이죠. name. 요 주의할 점. 요거 그대로 클릭하면 요 맨 앞에 점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요거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j name, 콤마. 그 다음 폰 들어가야 되죠. j 언더바 폰, 콤마. j remark, 콤마. 메일 어드레스, 메일 서브젝트. 요렇게 만들어서 오케이 눌러주면은 요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반복문이 도는 동안에 이제 데이터 줄을 한 줄씩 추가를 시킬 거고, 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엑셀에다가 라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인지 이렇게 하면 엑셀에 있는 라이트 레인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시스템 라이트 레인지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시스템에 있는 그 워크플로우에 있는 라이트 레인지를 가지고 와서 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경로, 엑셀에 요 경로 이렇게 골라주고, 그 다음에 요 시트 첫 번째 요 A 칸에다가 바로 붙여넣는데, 붙여넣는 값은 mdt 그대로 한다. 요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파일이 워크플로우에 있는 라이트 레인지를 썼을 때는 요 엑셀 파일이 열려있으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엑셀 파일을 닫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것까지 됐죠.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이제 빠진 게, 요 작업이 끝난 메일은 그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애프터 잡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데이터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어차피 데이터 테이블에 값을 집어넣고 나중에 데이터 테이블 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메일 읽었던 거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메일 메시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웃룩에 있는 move outlook 메일 메시지 있습니다. 요거 요 아래쪽으로 쪽으로 다시 집어넣어 주고요. 여기에 어떤 메일 메시지를 넣을 거냐면은, 아까 전에 메일로 선언되어 있던 변수를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는 아웃룩에 있는 요 애프터 잡이라고 되어 있는 요 폴더 이름, 요 폴더 이름 복사해서 여기 바로 다음 편에 붙여놓고, 요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될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작업 바로 끝났네요. 자, 그럼 아웃룩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요 세 개의 폴더들이 애프터 잡으로 이동해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포 잡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아웃룩 파일을 열어서 보면 요 아웃룩 파일에 지금 첫 번째 칸부터 이렇게 값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아까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줄의 헤드라인들이 다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아까 제가 만들 때 실수를 한 게 있네요. 여기 UiPath에서 여기 라이트를 할 때, 요 라이트 레인지에 add headers 요 칸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체크를 다시 살려주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 파일을 집어넣고 여기 name, phone, remark, from 타이틀 이렇게 해서 서브젝트 이렇게 하고, 여기 인서브랭 요거 저장 닫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아웃룩에 있는 요 애프터 잡에 있는 요 세 가지 메일을 다시 비포 잡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비포 잡에 있는 요 세 개의 메일을 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UiPath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요게 샌더 말고 아까 프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메일 점 프롬 점 이렇게 해서 from 점 여기서 하나 더 넣을 수가 있네요. from 점 address 점 toString toString 요 그대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다 돌았습니다. 다시 이 폴더 열어서 이 파일 열어서 보면 이렇게 필요한 값들이 제대로 다 다시 쭉 이렇게 다운받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아웃룩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비포 잡이 지금 비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잡들이 애프터 잡으로 모두 그대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해진 규칙으로 만들어진 메일들이 우리가 정한 폴더에 모두 저장되어 있을 때 그 일관된 반복 작업을 UiPath를 통해서 자동으로 실행하고, 작업이 끝난 메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또 다른 폴더로 이동시키는 이와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